월요일 아침 생방송 오늘 2부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주말은 뭐 한낮 날씨는 여름이라고 해도 네, 덥다고 느낄 정도였죠. 예, 더웠습니다. 네, 그런데 오늘 비 소식이 있잖아요. 비가 오면 전 두렵습니다. 왜요? 식욕이 너무 증가해서요. 근데 실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네. 비가 내리면 호르몬의 변화가 생겨서 실제로 공복감도 빨리 느끼고 그렇군요. 그렇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좀 걱정이긴 한데 비가 많이 내리면 안 될 텐데 말이죠. 유승현 캐스터, 비가 얼마나 내릴까요? 네, 오늘 비 소식이 있기는 하지만 비의 양이 적겠고 비 내리는 지역도 좁겠습니다. 서울, 경기와 강원 영서지방 오전에 5mm 안팎의 약한 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은 그나마의 비 걱정도 없이 때이른 더위에 대비하셔야겠는데요. 오늘 낮 최고 기온이 30도 안팎까지 올라가면서 반소매 차림이 어색하지 않겠습니다. 한편 현재 대기가 메말라 있어 불조심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강원 영도 지방에는 건조경보가, 영남 곳곳에는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이고요. 그 밖에 전국에도 대기가 메말라 있는 가운데 바람이 다소 강하게 불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입니다. 이렇게 많은 구름이 하늘을 덮으면서 오늘 아침 기온이 꽤 올라 있습니다. 서울 18도 가리키고 있고요. 철원 17, 대전 19, 강릉은 21도 보이고 있습니다. 남부지방 전주와 부산 17도, 광주 19도, 대구 15도 보이고 있습니다. 낮 기온도 꽤 높겠지만 어제보다는 중부지방 조금 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울과 철원 19도 되겠고요. 대전 25도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은 기온이 어제보다 더 높겠습니다. 전주와 광주 28도, 대구 30도, 부산 22도, 제주는 23도까지 올라가겠습니다. 이파절기이자 어린이날인 5월 5일에는 오후 늦게나 밤에 서해안 지방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해 목요일까지 이어지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네, 이번엔 부산으로 KBS 네트워크 연결해 보겠습니다. 박근아 씨. 네, 안녕하세요. 부산입니다. 이 부산 백스코에서 5월 9일까지 열리는 부산국제 모터쇼. 푸른 미래를 향한 자동차의 꿈이라는 주제를 열린 이번 전시에서는요. 국내 신차들이 대거 선보이고 있습니다. 자, 첨단 기술의 미래형 자동차와 신차가 한 자리에 모인 그 현장 속으로 지금 출발해 보시죠. 지난달 30일 부산국제 모터쇼가 부산 백스코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는데요. 10개국 150여 개의 자동차 업체가 참여한 이번 부산국제 모터쇼에는 국내 자동차 회사들이 신차를 대거 공개해 기대를 모았습니다. 특히 국내 메이저급 완성차 업계들의 신차 전시회는요, 자동차 경연장을 방불케 했는데요. 공개하기 전부터 뜨거운 반응을 불러일으킨 현대자동차의 아반떼 후속 모델은 이번 전시회에서 세계 최초로 공개됐습니다. 네. 정말 자동차에 대한 관심이 뜨겁네요. 네, 그리고 GM 대우 역시 이날 발표회에서 국내 처음으로 시보레와 알피온 자동차를 공개해 눈길을 끌었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일본의 스바루 자동차 회사도 부산국제 모터쇼에서 첫 선을 보여 국내 자동차 시장에 공식 데뷔했습니다. 네, 정말 다양한 차들이 한자리에 모였네요. 네, 따끈따끈한 신상 자동차들을 볼 수 있는 부산국제 모터쇼. 부산의 대우버스는요, 장애인을 위한 선진형 저상버스를 선보였는데요. 지면과 버스 간의 높이를 낮추는 건 기본, 출입구의 문턱을 없애고 차체를 낮춰 휠체어 탑승이 편리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각양각색의 자동차들을 한 곳에서 만나볼 수가 있어서 정말 좋았는데요. 특히 깜찍한 디자인의 자동차가 제 눈에 쏙 들어오더라고요. 국내 전기 자동차 중에서 가장 가벼운 이 모델은요, 100% 전기의 힘으로 움직이는 차량입니다. 귀엽게 생겼어요. 안녕하세요. 네, 디자인이 너무 귀여운데요. 근데 이 차가 전기로 움직이는 차라면서요? 하루 4시간 정도 충전하면 한 120km 정도를 달릴 수 있기 때문에 네. 일반 소비자분들이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아주 다목적 차입니다. 가정용 콘센트를 이용해 손쉽게 충전할 수가 있는데요. 국내 첫 시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전기료가 또 얼마나 드는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어때요? 심야 전력 쓰면 평균적으로 월 10,000원 정도면 충분히 쓸 수 있습니다. 10,000원이요? 예. 이 10,000원으로 이 멋진 자동차를 사용할 수 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와, 멋진데요? 실속형 전기 자동차 외에도 다양한 자동차들이 전시되어 있는 부산국제 모터쇼. 날렵한 디자인과 화려한 색상이 돋보이는 스포츠카들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남자들의 눈이 돌아가고 있는 소리가 들리는데요. 정말 멋지게 생겼네요. 영국의 수제 스포츠카 회사인 로터스 자동차인데요. 007 영화의 본드표로 유명하죠.
국내 모토쇼에 처음으로 이 차는 영국 참가했습니다. 60년 정도의 초경량 스포츠카인데 네. 아직까지도 고집스럽게 핸드메이드로 만들어지고 있는 수제 차량입니다. 사람 손으로 직접 만들었다고요? 네, 7부터 조립까지 아직까지 전부 다 사람들이 일일이 하고 있습니다. 야, 그만큼 또 소장 가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이런 차라면 가격이 꽤 비쌀 것 같아요. 얼마예요? 이 차는 지금 현재 8,800만 원입니다. 저한테는 꽤 비싼 차군요. 제가 또 이렇게 멋진 차를 한번 멋진 타보네요. 스포츠카를 타볼 수 와. 있는 절호의 기회. 비록 도로 위를 달려보진 못했지만은요, 마음은 이미 고속도로 향했습니다. 와우! 달려! 신났는데요. 진짜 달리면 얼마나 좋을까. 네, TV나 영화 속에서 볼 수 있는 고가의 차들을 바로 눈앞에서 볼 수 있는 부산국제 모토쇼 현장. 카 마니아들의 로망인 다양한 슈퍼카들을 만나볼 수가 있었는데요. 또 외형이 독특한 이 차는요, 르노 삼성의 아트카로 미래형 소형차입니다. 모양이 마치 소형 우주선 같아요. 부산국제 모토쇼에서는요, 첨단 기술의 자동차와 그 트렌드를 한눈에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특히 현재 시판 중인 차나 신형 자동차를 직접 체험할 수가 있어서 부산국제 모토쇼 현장을 찾는 사람들에게 각광받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직접 이렇게 시승 한번 해보셨는데요. 예. 어떠세요? 대체적으로 볼거리도 많고요. 네. 자동차에 그렇게 관심은 없었는데 오늘 기회로 자동차에 관심이 많이 생겼고요. 네. 그리고 참 사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별별 자동차를 보고 체험할 수 있는 2010 부산국제 모토쇼. 세련된 아름다움과 첨단 기술을 부산국제 모토쇼에서 만나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부산이었습니다. 네, 스튜디오에 두 남성분의 눈이 반짝반짝한데요. 보기만 해도 흐뭇하네. 네, 정말 남자들은 왜 자동차 좋아한다고 하잖아요. 예. 우리나라는 그런데 프랑스 남성들도 자동차를 좋아하나요? 네, 프랑스에서도 많이 이렇게 자동차를 전반적으로 좋아하는 것 같긴 하는데요. 한국은 남자들이 돈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자동차에다가 뭐 범퍼가 기스 조금만 나도 다 이렇게 술이 들어가고. 흠집이 좀 나도. 네, 근데 프랑스에서는 이제 자동차보다 사실 전반적으로 집하고 그리고 여행 가려고 해서 돈을 많이 모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사실 차보다 이렇게 여행 가려고 돈을 조금씩 모으고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러려면 전기 자동차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죠. 마음대로 달릴 수 있습니다. 저희 남편도 한국 남자답게 그 자동차 많이 사랑하거든요. 그래서 예. 저는 좀 그렇게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 자동차는 남자들의 마지막 장난감이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냥 이해하려고 하고 있죠. 그런데 이런 모토쇼가요, 눈만 즐거운 것이 아니라 국가의 경제에도 그 살리는 데 가장 큰 효과를 발휘합니다. 이번 부산 모토쇼만 하더라도요, 2,500억의 경제 유발 효과를 냈다고 하니까 이 부산 모토쇼가 10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그 스위스 제네바 모토쇼처럼 오래오래 꾸준히 좀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되길 기대하고요. 부산국제모터쇼는 오는 9일까지 계속된다고 하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의 또 참가 바랍니다. 자, 뭐 남성들의 최대 관심사가 자동차였다면은 이번에는 뭐 여성들의 최대 관심사가 뭘까요, 손예서 씨? 이 달콤한 잠의 유혹을 뿌리칠 만큼 아침에 공을 들이는 것 바로 화장입니다. 클레오파트라가 미인으로 칭송된 것도 두터운 눈화장 덕분이었다는 그런 설들이 있는데요. 하지만 화장품 가격이 만만치 않아서 샘플 화장품 애지중지 아껴 쓰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절약 정신이 피부 트러블의 원인이 되었다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자, 어떻게 된 사연인지 집중 취재했습니다. 샘플 화장품 한 번쯤 사용해 본 적 있으실 텐데요. 공짜지만 여간 편리한 게 아닙니다. 여행 갈 때 너무 큰 거는 못 갖고 다니잖아요. 그래서 자그마한 거 이렇게 갖고 다닐 때 있고, 또 그다음에 뭐 목욕탕 갈 때나. 그리고 먼저 내가 이게 기회가 돼서 먼저 써볼 수 있다는 그런 장점. 화장품 살 때는 제조일자 등을 꼼꼼히 살펴보는 반면 똑같이 얼굴에 바르는 샘플은 언제 받은 건지 기억을 잘 못합니다. 그렇죠. 결혼 3개월 차 주부 지연 씨는 생활비를 줄이기 위해 샘플 화장품을 사용합니다. 결혼 전부터 모은 샘플만 해도 수십 개인데요. 그럼 시간이 꽤 지난 거잖아요. 그렇죠. 더 주시는 샘플이라든지 아니면 인터넷 샘플만 판매하는 곳이 있거든요. 그런 곳에서 구매해서 사용하기도 하고요.
지연 씨는 어렸을 때부터 피부 좋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아무리 피곤해도 뾰루지 한 번 나지 않았죠. 그런데 샘플 화장품 사용한 지 며칠 지나지 않아서 평소와 달리 얼굴이 울긋불긋해졌습니다. 어렸을 때도 뭐 여드름 같은 게 잘 안 나고 그랬었는데 성인이 돼서 이렇게 뭐 뾰루지가 나고 하니까 많이 속상했었어요. 아무 생각 없이 얼굴에 바른 게 문제였습니다. 언제 받은 건지 기억조차 없는 샘플이 대부분이라 마구잡이로 골라 사용한 거죠. 더구나 샘플은 제조일자가 표시되어 있지 않아 어떤 게 오래된 건지 구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샘플에서 제조일자나 유통기한이 적혀 있는 거를 본 적은 없는 것 같고요. 지금 여기 있는 것들 중에도 유통기한이 적혀 있는 건 단 한 개도 없어요. 피부에 문제가 생기고 한 달이 지난 지금까지 지연 씨는 병원 시세를 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오래된 샘플 화장품을 사용할 경우에 피부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데요. 오래된 걸 쓰게 되는 경우에 일단 피부에 자극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접촉성 피부염처럼 붉어지거나 가렵거나 또 뾰루지가 날 수가 있는 거고요. 심한 경우에는 거기가 진물이 나면서 색소 침착이나 흉이 남을 수도 있는 거죠. 샘플 화장품뿐만 아니라 일반 화장품 역시 오래된 제품을 사용하면 낭패 볼 수 있습니다. 네. 화장품이 변질될 수 있기 때문이죠. 일단 그 샘플의 색깔이 좀 변했거나 아니면 물이나 또 이런 기름이 따로 겉도는 그런 느낌이 있거나 그런 거는 사용 안 하시는 것이 좋죠. 그건 샘플뿐 아니라 일반 화장품도 주의해서 쓰셔야 합니다. 얼굴에 생긴 상처는 치료할 수 있지만 마음의 상처는 쉽게 나을 것 같지가 않습니다. 처음에는 외출도 못하고 사람들을 만나는 모임에도 기피하게 되고요. 조금이라도 아껴보겠다는 생각에 샘플을 사용했었는데 그 화장품 값보다 피부를 치료받는 피부과 비용이 더 많이 들었던 것 같고요. 피부가 망가졌다는 거에 대한 그거에 대한 속상함이 더 컸고요. 화장품 매장에서 샘플에 대한 주의사항을 들을 수 있는지 실험해봤는데요. 샘플 같은 건 여기 챙겨주시죠. 예. 샘플들 유효기가 적혀요. 아, 그런 거는 상관없어요. 오픈만 안 하면 뭐든지 3년이에요. 뭐 직사광선이나 습기 찬 데만 아니면은 3년이에요. TV 보니까 샘플 같은 거 조심하라고 나오더라고요. 받을 때. 상관없어요. 그 TV보다 최고 밀도야 되는 게 전문가들 말 듣는 게 좋아요. 거기에는 그런 추측을 하고 이러는 거지 그렇게 잘 몰라요. 또 다른 매장입니다. 제작진이 사용기간을 묻자 당황합니다. 샘플 유효기간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이렇게 조그만 거에는요 날짜 안 써도 보관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진공이잖아요. 잘 안 상해. 손님이 터놓고 빨리 쓰시면 돼요. 이런 거는요? 밀폐도. 생리도 이런 거는 저도 유효기간을 못 봐서 어디는지 잘 모르겠네요. 제품 홍보를 위해 무료로 나눠주는 샘플 화장품. 판매용이 아닌데도 인터넷 쇼핑몰에서 정품의 3분의 1의 가격으로 팔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렴한 가격 때문인지 샘플 화장품을 구입하는 사람은 많아졌는데요. 이 샘플을 전문으로 판매하는 사이트들은 할인까지 하면서 소비자를 유혹합니다. 사실 오래된 제품도 있을 것 같은데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네요. 네, 그래서 판매 업체와 통화를 안녕하세요. 정확한 상품으로 믿음을 주는 입니다. 원래 제조일자가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습니다. 없어서 하자가 없는 물건들입니다. 그럼 언제까지 쓸 수 있는 거예요? 저 오래 써도 되는 건가요? 본 제품과 똑같은 겁니다. 같은 물건이라서 3년 똑같이 사용할 수 있으세요. 샘플 판매에 문제는 없는지 식약청에 문의를 했는데요. 불법 제조 수입된 화장품이 아닌 견본, 비매품의 판매는 현행법상 금지할 수 없습니다. 전문가들은 판매되는 샘플은 유통 과정에서 변질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한국소비자원에는 화장품 관련 상담이 2008년에 감소했다가 작년에 다시 늘었습니다. 네.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사용 기한이 지난 상품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하지만 제품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하는 어려움이 특히 있습니다. 샘플 화장품의 경우 제조일자나 유통기한의 확인이 어려워 변질된 제품에 의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피해 보상을 받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네. 샘플뿐만 아니라 정품 화장품을 사용하기 전에 내 피부에 맞는지 소비자 스스로 조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낭패를 보지 않으려면 이 인과관계 입증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실제로 그 진단서에는 의사들이 절대로 화장품으로 인한 인간관계라고 나오지 않거든요. 소비자들이 그래서 현실적으로 화장품 부작용 발생 시 그 인간관계를 입증하기가 상당히 곤란한 면이 있습니다. 모든 샘플 화장품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유통 경로가 정확하지 않아서 언제 제조된 제품인지 짐작할 수 없는 게 문제인 겁니다. 샘플 그 제품은 그 정품하고 용기가 조금 달라서 우리가 뚜껑을 열지 않더라도 이런 공기나 미생물이 오염될 수가 있는 소지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뚜껑을 열든 안 열든 이 보관 상태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가능한 받은 즉시 사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습니다. 제조일자를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용 기한을 알아두면 좋습니다. 화장품은 종류별로 사용 기한이 다르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먼저 로션 화장수는 개봉 후 12개월 안에 쓰는 게 좋고요. 파운데이션과 립스틱은 개봉 후 18개월. 눈가에 사용하는 마스카라와 아이라이너는 개봉하면 6개월 안에 사용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버리기 아까워서 쌓아둔 샘플 화장품만 해도 정말 한가득인데요. 미련 없이 버려야겠네요. 네. 관리 감독이 잘 안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공짜니까 일단 하나라도 더 받고 싶어 하고요. 정품과 같은 용량을 싼 값에 구입할 수 있으니까 유혹을 느낄 수 있는데요. 사실 지금은 샘플 화장품을 모아서 판매하는 것도 또한 샘플 화장품의 사용 기한을 금지하는 것도 확인하는 방법도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자, 그러나 식약청은 현재 샘플 화장품 판매 금지법 추진 중이라고 하니까요. 앞으로 더 나아지는 길을 기대해봐도 좋겠습니다. 네. 식약청이 추진하는 동안 그 피해는 고스란히 피해자가 소비자가 봐야 된다는 게 참 걱정이 되는데 예전에 공짜 좋아하면 대머리 까진다 그랬는데 정말 공짜 좋아하다가 얼굴 다 뒤집어질 것 같아요. 네. 특히 명품 화장품 샘플은 영원히 안 썩을 것 같다는 그런 얕은 심리가 있었는데 명품이라고 무턱대고 좋아하던 습관도 좀 버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나한테 맞는 제품이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 또 무료로 나눠준다고 마냥 좋아할 것만은 아니네요. 빨리 이 샘플 화장품에 대한 규제 기준도 마련이 돼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꿈을 향한 도전과 열정을 지닌 희망 챌린저 시간입니다. 오늘 주인공은 누군가요? 네, 오늘은 한 사람만의 소망이 아닙니다. 여러 사람의 소망을 들어드릴게요. 이 자전거 사랑이라는 공통점 하나로 젊고 활기찬 인생을 즐기는 분들의 소원을 들어봤습니다. 희망 챌린지, 뜨거운 열정으로 언제나 젊음을 꿈꾸는 5번째 주인공들을 만나봅니다. 최근 자전거로 건강과 여가를 즐기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자전거 마니아들에게는 자전거가 젊음을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73, 74. 콩팥 같은 기능이 안 좋은데 자전거를 타면서 모든 거 다 떨쳐버렸습니다. 무릎이 많이 안 좋았는데 지금은 진짜 무릎이 많이 좋아져가지고. 네, 자전거로 건강을 되찾은 그들이 만나고 싶은 스타는 누구일까요? 이미 환갑을 훌쩍 넘겼지만 여전히 젊음을 유지하고 있는 가수 김세환 씨. 안녕하세요. 저 찾으셨어요? 그의 회춘약 역시 이 자전거인데요. 자전거와의 첫 인연은 언제부터 시작됐을까요? 제가 한 20년 넘었겠죠. 네, 제가 1986년도에 미국에 스키 타러 갔다가 거기서 그냥 MTB에 반해갖고 무조건 사갖고 왔습니다. 문익점 씨가 목화시 구통에 넣듯이 저는 완전히 분해해갖고요. 그렇게 갖고 왔던 기억이 납니다. 동호인들 사이에서는 산악 자전거의 지존이라는 김세환 씨. 그래요. 함께 레이스를 펼치고 싶다는 팬레터가 끊이질 않습니다. 같이 타는 게 소원이었군요. 네, 그래서 자전거 동호인 50여 명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와, 많은 분들이 모이셨네요. 네. 자, 그때 기다리던 반가운 얼굴이 나타나는데요. 바로 김세환 씨입니다. 너무 좋아하시네요. 어디서 오셨어요? 전주도 있고 부안도 있습니다. 아이고, 그래 전국 각지에서 오신 거나 다름없네요. 예, 그렇습니다. 오늘 저하고 함께 신나게 달려보는 겁니다. 자, 그럼 신바람 레이스 본격적으로 출발해 볼까요?
어디를 달리시는 거죠? 네, 오늘 코스는 군산에서 부안까지 총 33.9km에 이르는 새만금 방조제. 뻥 뚫린 도로 위를 바닷바람을 마시며 달리는 기분 최고인데요. 자, 오늘만큼은 이곳이 자전거 고속도로입니다. 33km라고 하는데 계속 이 앞에 있는 가까운 거리인데 직선이 거리라 그런지 거리감이 느껴지질 않아요. 그래도 이렇게 상쾌한 새만금 바람을 맞고 가니까 너무너무 기분 좋습니다. 아주 상쾌합니다. 네, 시원한 바람에 자전거 페달도 힘차게 밟으면서 온갖 스트레스까지 날려버립니다. 군산 비흥항에서 시작해 아름다운 고군산 군도가 보이는 15km 지점까지 왔는데요. 갈 길은 멀지만 아름다운 경치를 그냥 두고 지나칠 수는 없습니다. 어디든 마음 내키는 곳에 잠시 들러서 둘러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자전거의 장점입니다. 파도도 잔잔하고 바다내음, 갯내음 나고 너무 좋잖아요. 자, 이때가 바로 기회. 내친 김에 자리 잡고 앉았습니다. 노래 하나 불러주세요. 사랑하는 마음보다 더 좋은 건 없을까. 네, 헬멧 쓰고 노래하신 적이 있으실까요? 글쎄요. 못한 건 없을까. 사랑의 눈길보다 정다운 건 없을까. 저렇게 해도 분위기가 사네요. 그러게요. 좋아. 자, 잠시 옛 추억을 생각하며 즐거운 한때를 보내는데요. 세월은 흘러 환갑이 지났지만 여전히 그 세대에겐 젊은 오빠인 가수 김세환 씨. 엄청 좋습니다. 어떻게 그 젊음을 유지하는 마? 나도 70이 넘었지만 좀 그 비법 좀 배우고 싶은. 네, 저는 즐겁게 또 자전거를 이렇게 열심히 타고요. 마음을 이렇게 긍정적으로 갖고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네. 여전히 여성분들이 많으시군요. 그러네요. 그러게요. 그 인기 어디 가나요? 자, 이분들에게는 최고의 스타입니다. 정치를 봤으니까 또 저 포항까지 달려가야 되겠습니다. 가시죠. 잠시 즐거운 시간을 뒤로하고 다시 목표 지점을 향해 달리기 시작합니다. 저기가 무슨 광문에 온 것 같은데요? 이야, 얼마나 대단하네요. 네, 10km를 더 달려 25km 지점에 가력 배수 관문, 바다와 담수호를 연결하고 수문을 조절하는 배수 관문입니다. 뭐가 엄청나네요. 네, 자, 하지만 갈 길이 멀기 때문에 잠시 둘러보고 이내 레이스를 재촉합니다. 자, 중간에 비까지 와서 쉽지 않은 레이스였지만 목표 지점까지 끝까지 힘을 내보는데요. 힘은 들지만 우리가 젊음을 찾을 수 있다는 그 자부심이 있습니다. 아이고, 대단하십니다. 와, 이제 다 도착하신 건가요? 네, 33.9km 완주에 성공했는데요. 두 다리의 힘으로만 이뤄낸 결과라서 성취감이 더 큽니다. 너무 멋집니다. 대단하십니다. 대단해요. 네. 정말 오늘 여러분들이 박수 받으셔야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말 수고하셨네요. 오늘 저도 오랜만에 자전거를 이렇게 열심히 타봤는데 기분이 좋습니다. 오늘 어떠세요? 이렇게 타보시니까. 피곤은 하지만 우리 김 선생님한테 너무 좋았어요 오늘. 고맙습니다. 저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개념으로 우리 김세환 씨가 우리의 모범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항상 즐거운 노래 많이 들려주십시오. 건강하세요. 여러분 건강하세요. 네, 모두에게 즐겁고 의미 있는 레이스였습니다. 점점 젊어지는 것 같고 그게 매력입니다. 열심히 자전거 타면서 내 몸도 좋아지고 모든 것이 아무튼 업이 되는 거예요. 젊음과 행복을 가져다준 자전거. 하지만 진짜 비결은 건강한 몸과 마음 그리고 삶에 대한 뜨거운 열정이겠죠? 목소리도 그러시고 얼굴도 그렇고 연세가 믿겨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요. 63살이라고 하는데 정말 젊어 보이시고요. 자전거가 젊음의 묘약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김세환 씨의 동안이죠. 이 동안 매직 넘버가 따로 있습니다. 6080888인데요. 60세부터 80세까지 팔팔하게 자전거를 즐기자. 그리고 마지막 8번은 이 자전거의 두 바퀴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동안이 되고 싶습니까? 기억하십시오. 6080888입니다.
저는 그 자전거 하면 아드리안이 생각나는데요. 전에 그 뚜르 드 프랑스 자전거 네. 타고 프랑스 일주하는 그 대회에 꼭 참가하고 싶다고 했잖아요. 네, 한 번은 꼭 하고 싶고요. 근데 여기서도 이렇게 같이 저도 머리부터 발끝까지 장비를 다 해가지고 한번 타보고 싶어요. 좋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서울서부터 이렇게 자전거 가지고 가려면 좀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좀 이렇게 빌려줄 수 있으면 좋겠네요. 그런 것도 프랑스에서도 사실 자전거 많이 무료로 빌려주는 데 많아서 사람들이 많이 찾아가고 이렇게 편하게 이렇게 재밌게 탈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네. 여의도 공원에서 빌려줘요. 그때 타자니까 왜 안 타고 무시하시더라고요. 어쨌든 5명에 걸친 5번에 걸친 희망 도전자들을 소개해 주신 이현주 씨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저는 뭐 6080-888을 기억할 게 아니라 4080-888을 기억해야 될 것 왜요? 같은데요. 40대부터 80세까지 팔팔하게 자전거를 타고. 예. 하시기 바랍니다. 네. 박은영 아나운서가 이번 소식 전해주시죠. 네, 왜 우리가 산사하면 굉장히 고즈넉하고 조용한 분위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제가 지금 소개드릴 사찰은 정말 볼거리가 풍성하고 화려한 곳입니다. 함께 가보시죠. 경기도 양주시 불곡산에 자리 잡은 연화사. 법당하는 여느 절과 다르지 않은데요. 그런데 조용하기만 한 이곳에서 오늘 하루 특별한 행사가 마련됩니다. 바로 한복 패션쇼가 열리는 날인데요. 시간이 지날수록 패션쇼를 보기 위한 사람들로 절 안은 시끌벅적합니다. 사찰을 처음 방문한 외국인들은 낯설긴 하지만 아름다운 풍경을 카메라에 담습니다. 한국 자연과 한국 사찰을 통해서 크나큰 즐거움을 드릴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이번 행사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패션쇼 무대는 연화사 뒷뜰에 있는 배나무밭에 마련이 됐는데요. 고즈넉한 무대와는 달리 무대 뒤편은 쇼를 준비하는 모델들로 분주합니다. 사찰의 어떤 단청이나 색감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 전통 한복하고 너무 많이 닮아 있고, 그리고 우리 전통 의상은 거의 불교 쪽에서 유래된 그런 의상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좋은 계기가 돼갖고 사찰에서 패션쇼를 하게 됐습니다. 한복 패션쇼는 한국의 사찰 문화와 전통 의상 한복을 세계에 널리 알리기 위해 기획이 됐는데요. 스님의 법고 연주를 시작으로 화려한 막이 오릅니다. 이번 행사는 우리나라 최초로 사찰에서 진행된 한복 패션쇼입니다. 달빛과 어우러진 한복 패션, 그 우아함과 아름다움 보이시죠? 이 자리에 있는 사람 모두 한복이 부린 마법에 걸렸습니다. 우리나라 한복이 지금 너무 이쁘더라고요. 진짜 이런 기회가 다시 있었으면 너무 좋겠어요. 우리 전통의 미를 현대적인 감각으로 재해석한 한복. 세계인들의 마음을 사로잡기에 충분하지 않을까요? 이렇게 보는 이들에게 새로운 추억을 남긴 채 한복 패션쇼는 성황리에 끝이 났습니다. 네, 매번 그 실내에서 하는 패션쇼에 익숙해 있다가 이렇게 야외에서 하는 패션쇼를 보니까요. 주변 환경에 더 이렇게 빛을 발하는 것 같아요, 네. 한복이. 근데 요즘은 평소에 이렇게 한복 입고 다니는 분들 보기가 불편해서 쉽지가 그런가요? 않잖아요. 허나 씨는 그 한복 종종 입으시나요? 네, 저는 자주 입습니다. 저 국제 컨퍼런스를 매년 1년에 한 번씩 가는데요. 그때 그 마지막 밤에 꼭 파티를 합니다. 근데 그 파티할 때 제가 한복을 입는데 한복을 입으면 우리나라 대표가 됐다라는 좀 느낌 때문에 자긍심도 생기고요. 그리고 많은 외국인들이 그 색하고 그 모양 때문에 관심을 많이 갖습니다. 예. 저도 사실 많이 친구들한테 한국 소개할 때 이제 한국은 전통적인 이런 한복이 있다. 라는 이렇게 소개를 많이 하는데 안타까운 게 이렇게 홍보 영상이 많잖아요, 외국에서. 근데 한복이 많이 나오긴 하는데 또 마침 한국에 오면 많이 안 입더라고요, 사람들이. 그렇죠. 그래서 좀 그 부분이 좀 아쉬운 것 같아요. 네, 사실 뭐 불편해서 그런 점도 있을 텐데요. 요즘은 생활 한복기 또 많이 나왔기 그렇죠. 때문에 우리랑 좀 더 친숙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 산사에서 펼쳐진 한복 패션쇼 잘 봤습니다. 자, 7시 30분 지나고 있는데요. 대한민국 이 시각 날씨 확인해 보겠습니다. 유승현 캐스터.
네, 월요일 아침 포근하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쌀쌀했던 지난주의 낮 최고 기온보다 오히려 오늘 아침 기온의 분포가 더욱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시각 현재 가장 높은 기온을 보이고 있는 곳은 동해안 쪽입니다. 강릉 현재 21.4도 가리키고 있고요. 낮 최고 기온은 28도까지 올라가겠습니다. 동해안 이렇게 이상 고온 현상으로 낮 동안 초여름같이 덥겠습니다. 남부지방 역시 5월답지 않게 덥겠는데요. 오늘 낮 최고 기온이 가장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은 대구가 되겠습니다. 대구 낮 기온 30도 예상됩니다. 갑자기 더워진 날씨에 잘 적응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목포 모습인데요. 목포는 현재 화면이 잘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안개가 부옇게 껴있습니다. 목포를 비롯한 서해안 지방 오늘 이렇게 안개가 짙겠는데요. 이 지역에 강한 남서풍이 불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남서풍을 따라서 많은 수증기가 유입되고 있는데요. 따라서 서해안뿐만 아니라 서해상에도 안개가 짙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이 시각 대한민국 날씨였습니다. 네, 이번에는 한국, 중국, 일본의 문화를 좀 비교해가면서 보는 시간입니다. 윤지영 아나운서, 오늘은 어떤 얘기 해주실 건가요? 네, 오늘처럼 날씨가 꾸물꾸물할 때면 유난히 당기는 음식이 있는데요. 바로 따끈한 국물에 부드러운 면발이 입에 착 감기는 면 요리인데요. 좋죠. 네, 이 국수 한 가락으로 풀어보는 한중일 삼국의 식문화 이야기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역사와 문화 한 그릇, 면 요리와 그 속에 담긴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첫 번째, 일본인데요. 料理に対しての思いを思いながら美味しく食べるのが日本の伝統的な文化です。 전통이 담긴 일본의 면 요리. 그런데 소리내서 먹는 것이 미덕이라는 사실 아시나요? 그래요? 네. 면 요리가 식사 메뉴에 오르기 시작한 것은 식문화가 번성했던 에도 시대 때입니다. 동시에 지역마다 각기 다른 면이 발달했는데요. 일본의 면 요리는 이제 세 가지로 크게 분류할 수가 있는데 동경을 중심으로 한 관동 지역에서는 오동이 좀 더 발달이 있고요. 오사카나 교토를 중심으로 한 관서 지방에서는 소바가 좀 더 발달이 돼 있으며 이 면 요리는 일본 국민의 어떤 정서를 담고 있으면서 가장 대중적이고 인기 있는 요리입니다. 그 중에서도 일본 면 요리사의 중심에는 메밀이 있습니다. 네. 소바는 원래 절에서 먹었다면서요? 네, 알고 계시네요. 승려들의 음식인 쇼진 요리의 하나였다가 일반 가정에 확산됐다고 전해지는데요. 이 소바의 핵심은 바로 반죽에 있습니다. その時に水と粉が平均になるようにね、まあすぐ団子にならないように細かいなるようにねするのが大事なんだよ。こうやってね。 만드는 방법만 보면 좀 한국의 냉면 같기도 하고요. 그래요. 제조법이 실제로 비슷한데 이 일본의 소바는 단지 면 요리의 한 종류가 아니라 사람들의 생활을 담은 문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바라는 일본 말이